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고 염호석 열사의 사망사건과 그 이후에 극악무도한 시신탈취 그리고 유골탈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1차 보고 브리핑을 하게 나왔고요. 정말 이 시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경찰 공권력이 완전히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민주주의가 정말 파괴되어 버린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정말 황급하게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하고요.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최고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을지로위원회 현장조사분과 위원장이신 은수미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와 같은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양산센터의 조합원 대표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태석 대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태원 대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의 법적 문제를 지적해 주실 민변의 노동위원회 유하경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염호석 열사와 함께 근무를 했던 삼성전자 서비스 조합원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벌써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3명의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임현우 조합원께서는 작년 8월 과로사했고 이후 작년 10월 30일에 최정범 열사가 배고프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염호석 양산센터에 근무하는 염호석 열사께서 또 이 삼성전자 투쟁이 꼭 승리하길 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기 본인의 죽음이 그러한 승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의사를 똑똑히 남기고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삼성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시신탈취, 유골탈취라는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벌였고, 그래서 조합원들은 지금 강남역의 삼성 본관 앞에서 19일부터 열이틀째 노숙, 농성, 투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남에 있는 서울이리원에서 시신 탈취할 때 라주식 수석 부의장님이 구속되셨고요. 이후에 그 본관 앞에서는 위영일 지회장 그리고 김선영 영등포 센터장이 또 구속된 상태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의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노동조합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76년간의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경영 철학을 보수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이후로도 진상조사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시계는 87년 6월 이전입니다. 87년 6월 이전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그리고 모태우로 연결되어지는 군사독재 시절입니다. 87년 6월 항쟁, 7, 8월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었고 사문화되었던 근로기준법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발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에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조를 만든다고 엄청난 탄압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동료를 잃고 머리에는 상투 갓을 쓰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도 흔치 않았던
시신 탈취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정말 처참한 인권 탄압입니다. 본인이 유서에 나의 시신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화장해달라,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부가 다 노조에다 위임한 상태에서 생부의 마음 하나 바뀌었다고 엄청난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서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화장하고 나오는 그 앞에 생모가 울부짖고 있는데, 그거라도 만지게 해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생모를 공권력이 밀어내고 유골조차 가져가 버리고 왔어요.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70년, 80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된 그 이후 지난 지도 벌써 30년인데 아직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성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갈 줄 압니까? 세계적 기업이 되어야 될 삼성전자가 자기 안에 있는 삼성전자 물건을 고쳐야 되는 그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노예같이 부리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어떻게 성공한단 말입니다.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이러면 안 돼요. 세월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어요. 거의 1000만 가까이 있는 비정규직 문제, 거기다 하청 비정규직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후의 사회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전과 후는 바로 이 문제,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할 헌법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지는 사회로 돼야 됩니다. 검찰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공권력이 장례 방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장에 있었던 나두식 수석 부지회장을 장례 방해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위영일 지회장, 김선영 영등포센터 부회장, 이분들 세 분을 구속했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장례 방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거꾸로로 보여집니다. 장례 행위는 생부와 생모 두 분이 합의를 해야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명백하게 생부는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생모가 그렇게 하고 있고, 생부는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도 공권력이 이렇게 마구 들어와서 노조원들을 짓밟으면서 시신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찰 철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례방해는 나두식 수석 부지부장이 아니라 거꾸로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염속 열사와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이번에 그 열사의 죽음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그 현장에서 이 일을 목격했고 증언하실 분입니다. 그 양산센터의 염태원 대의원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원석 열사와 같이 근무하던 양산센터의 염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 엔지니어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제품이 고장났을 때 방문해서 수리하는 엔지니어들이고, 저희들은 단지 삼성에 근로기준법 좀 지켜달라, 생활임금 좀 보장해달라, 노동조합 인정해달라,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상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구도 몰랐고 삼성에
노예처럼 일만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제발 법 좀 지켜달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을 생활하고 임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작년 7월 14일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희들 열심히 삼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로로 돌아가신 동지도 있었고 노동조합을 지켜달라고 두 분의 열사가 가셨습니다. 임원성 열사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양사센터를 이끄는 부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본인원들을 아끼고 걱정하며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사 투쟁 과정에서 열사가 너무나 조합원들 보기 힘들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보기 힘들어서 이 한몫 바친다고 그렇게 유서에도 남겼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고인의 유서를 받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유족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경찰력이 투입되어서 시신을 탈취하고 아무도 모르는 법도 잘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이거는 정말 폐륜이라 생각합니다. 선의공무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찰력이 공권력이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활동하는 공권력이 그렇게 유족이 신고를 한 뒤 5분 10분 돼서 그렇게 바로 출동한단 말입니다. 그 많은 3, 400명 인력이 그렇게 출동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그리고 국회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저희 염호성 열사를 비롯한 모든 삼성전자서비스의 투쟁 과정에 돌아가신 열사의 유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 사태에 있어서 법적 문제를 민변 노동위원회 유화경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변 유화경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권력이 헌법을 모르고 법률을 모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모르고 형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호에서 하늘나라로 간 단원고 학생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투쟁에서 돌아가신 세 분의 노동열사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이건희 회장, 모든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전 우주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우주와 같은 가치가 세상을 떠나는 이 경건하고 엄숙해야 될 절차를 경찰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17일에 고인이 시신이 발견되고 아버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를 노동조합에 위임한다는 위임각서를 쓰셨습니다. 이 내용은 고인의 유지가 우리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시신을 안치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를 했고 아버님이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생모께서 오셔서도 노동조합에 모든 장례 절차를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임 각서에다가 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아버님은 아무래도 혼자이시고 노동조합은 인원수가 많으니 경찰이 내 의사를 좀 관철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고자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후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력이 일요일, 휴일 저녁에 300여 명의 기동대가 5분에서 10분 만에 장례식장으로 출동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동대 병력 300여 명이
출동해서 출동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공무집행을 할 때는 국민들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출동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출동 사유를 물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경찰이 신고자라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현장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니 경찰력을 빼달라 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압을 해서 결국 25명의 연행자를 발생시키게 이른 것이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현장에서 신고를 철회하는 취지로 요청을 했을 때는 경찰 병력을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진압이 계속되었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행된 분들의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장례방해죄라고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상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동 사유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남용이었고 신고자의 철회 의사도 무시한 완벽히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 전제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 연행자들은 모두 무혐의이고 나아가 경찰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장례 절차 방해죄를 적용해서 현행범 체포했다 노조원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형법 158조 장례 절차 위반죄에는 범죄 행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나 조문객들로서는 그 새벽에 부모님이 써준 위임 각서와 고인의 유언장 내용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경찰들이 출동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례 절차를 지키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죠. 반대로 아버님이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압한 경찰이야말로 장례 절차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성조사단에서는 경찰이 바로 장례 절차 방해죄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도 연행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날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조합원들이 추모 집회를 가지다가 영정을 들고 본관을 진입하려는 순간에 경찰들이 최루액을 쏘고 방패로 막고 해서 결국에는 노조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 장소에까지 난입해서 계속 진압을 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병력을 빼달라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정당한 항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에 난입한 경찰이 이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 집시법상의 집회 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집시법에는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날 연행된 분들은 무혐의이고 오히려 반대로 경찰이 불법 체포 감금죄에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0일 밀양 화장장에서 이날은 어머니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어머님을 밝히고 내 아들 유언장에 남긴 유지를 받들게 해달라, 유죄와 유고를 내가 만지기만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눈물로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이 어머니에게도 최루액을 쏘고 방패로 밀면서 진압을 했습니다.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모두 떠나서 인륜에 어긋나는 아주 폐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공권력이 친모가 죽은 우리 아들의 유고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최루액을 뿌립니다. 방패로 밀고 동료를 잃은 조합원들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경찰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모두 종합하여서 진상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고소고발 등의 법적 검토도 계속 해갈 생각입니다. 저희 민변 등 법률가 단체와 기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국회는 이런 경찰력 남용, 인륜에 어긋나는 이런 경찰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감시의 끈을 계속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삼성전자 서비스 고 연무소 열사의 사망 사건 이후 시신 설치 등의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 해나갈 텐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의실에서 연무소 열사의 어머니와 또 많은 조합원님들과 진상조사를 위해서 직접 면담도 하고 심층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조사된 내용과 향후의 활동 보고 그리고 삼성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을지로위원회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등등 중간 보고를 은순위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의 중간 보고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고요. 진상조사단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직접 면접 및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청 간부들을 불러서 직접 면접, 당시는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지금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오늘 오전 11시 민주노총 4층 회의실에서 생모 및 가족들과 이 지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례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개입 혐의입니다. 이미 상당히 불법적인 개입 혐의는 많이 드러났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양산경찰서 정보과가 삼성 측이 가족을 회유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주장을 저희들이 증언을 지금 체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행위와 반윤리적 행위를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는 현재 장례가 끝나지 않은 것이며 왜냐하면 생모와 이분 조합원 그리고 동료들의 친구분들이 현재 장지가 어디인지 유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장례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례 절차는 진행 중이며 거기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위 특히 경찰의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이 어느 정도 이 과정에 개입을 했는가 여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히 또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아버님께서 5월 17일 약 한 밤 저녁서부터 밤 올라오실 때까지 전화통화를 계속 조합원들과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단양 휴게소에서 누가 기다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만나고 오셨고요. 만나고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양 휴게소에서 삼성 측 사람을 만났는데 1억 5천만 원을 줄 것이고 이것을 받으면 장례 절차 및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생부께서 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삼성이 부당노동행위 이상으로 이번 이 장례 방해에 상당히 개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조사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생고하고 전혀 전화가 안 됩니다.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기타 동영상이라든가 차량 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 등을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연무소 열사가 돌아가신 직접적 이유가 사실 이런 노조 활동에 대한 삼성 측의 부당한 개입, 부당노동행위였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근까지 일감 안 주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서까지 지금 조사를 3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단 일정하게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중간 보고서 형태로 별도로 기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조합원들, 산업인사 서비스 노동조합의 그 노동자들은 삼성이 진정 어린 사과와 부인의 명예 회복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합장케 짓밟히고 그 죽음 뒤에도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런 폐륜의 그 일들이 좀 여기서 빨리 마무리가 지어지고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도 국회에게도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삼성에게도 결코 좋은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삼성에게 촉구를 하고요. 경찰도 호락호락하게 이 문제를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나가서 복도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